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했다. 그렇죠? 뭐 거래량, 매물, 그 낙찰률, 낙찰가율, 분양, 미분양 시장까지 체크를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웠다. 그렇죠?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는데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떨어져. 만약에 대세 하락이 들어간다면 지금이 바닥일까? 바닥은 언제야? 어떻게 알아? 1년 후일까? 3년 후일까? 모르죠. 지나봐야 아는데 그러면 바닥의 징조는 뭘까? 오늘은 바닥의 징조,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닥은 언제일까? 그래서 지금을 바닥으로 볼 수가 있을까? 바닥이라는 얘기는 이제 반등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이 바닥일까? 앞으로 바닥이 올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요.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답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요, 정부가 다 알려줘요. 부동산 시장을.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대책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다 알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울, 규제지역.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뭐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지방부터 서서히 풀릴 거고요. 서울 기준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 서울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정부가 바라볼 때 야, 이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는데 풀어서 빨리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규제지역이 해제되느냐를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해제가 됐다면 바닥에 가까워졌다. 바닥이거나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책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IMF 때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 나왔는데 1주택자 뭐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하고 5년 지나더라도 뭐 주택수에서 빠지고 지난 시점부터만 양도세 고주택에 대해서만 뭐 적용된다. 뭐 이런 건데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규제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바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높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됐다면 바닥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전세 가율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기준에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보통 한 50에서 60%, 한 40% 낮은 곳들은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70%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뭐 전세 가격에 삐까삐까하게 전세 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70% 정도, 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졌다면 전세 가율이 50%인데 70%까지 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 정도 떨어지면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된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상 더 언더슈팅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5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그때 개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렇게 빠졌거든요. 2년 만에 11억 하던 게 뭐 5억까지 이렇게 빠지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닥일 때는 고점 대비 한 70%,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은 한 50%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요게 한 두 번째 신호, 바닥의 징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패닉 셀이라고 하죠. 패닉 셀링. 막 투매, 막 집어 던지는 거죠. 난리 났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야. 막 집어 던져. 아, 안 되겠어. 더 이상 부동산 시장 끝났어. 막 집어 던지는데 지금 분위기, 집어 던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집주인들은 차분하게 기다려보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오히려 뭐 증여를 한다든지 장기전에 대비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풀지도 않았죠. 투기과열지구 풀지도 않았고 조정 대상 지역 풀지도 않았고 그렇죠? 해제하지도 않았고 고점 대비 30%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재건축 50%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패닉셀링 막 투매 현상 또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바닥일 때 2011년도 12년도에 난리 났었어요. 집주인들 던져서 가격이 막 떨어져서 막 난리가 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패닉셀링 투매 현상이 생기면 정부도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규제 완화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우리 앞서서 미분양 소폭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의 후유증,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분양 막 늘어나면은요, 그렇죠? 미분양이 늘어나면 마이너스 P까지 나와요. 분양 받은 사람이 못 견디니까 미분양 늘어나고 분양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마이너스 P로 막 집어 던지는데 이런 현상. 여기 4번째고요. 5번째는 이제 공급 과잉 맞물리죠. 신도시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2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막 진짜 이런 다 맞물렸거든요. 지금 또 3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 중인데 3기 신도시가 입주 물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나올 때쯤 되면 과거 사례를 보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징조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느냐 서울이 그렇죠? 규제 지역 해제가 되느냐를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고점 대비 30%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50% 정도 하락을 하느냐 패닉 셀링 집어던지는 현상이 발생하느냐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서 마이너스 P 프리미엄까지 등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느냐 상기 신도시 같은 신도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바닥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분양도 늘어나지만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마이너스 P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패닉 셀링 현상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고점 대비 30% 떨어지지도 않았고 서울 규제 지역 풀리지도 않았고요. 신도시 물량들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거래 절벽이고 여러 가지 뭐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다. 나중에 바닥은 아직 더 기다려 봐야겠다. 물론 중간에 또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서 좀 떨어지다가 가격이 다시 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천장을 뚫고 다시 대세 상승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또 바닥을 한번 찍어야만 또 대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떨어지려면 빨리 떨어지고 빨리 반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 바닥의 시그널은 이 정도고요. 참고로 고점의 시그널도 한번 볼까요? 고점, 우리 2020년, 2021년 상반기 생각하면 될 텐데요. 고점 때는 이제 패닉 바잉, 막 사야 되는 거야. 불안해서 기다려서 실수요자들이 나도 사야겠다. 막 패닉 바잉 현상이 생기고요. 위험 회피 중에서 보수적인 집을 안 살려고 했던 분들, 친구들 중에서 절대 대출 안 받고 집 안 살려는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풍선 효과들, 규제를 피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있으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고요. 집값 도저히 못 잡으니까 신도시 계획 발표되면서 대규모 공급 계획들 발표가 되고 미분양 또 씨가 마르고 나홀로 아파트들 또 올라가는 이런 게 고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점의 시그널이고요. 바닥의 시그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제 그렇게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징조들 그렇죠?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느냐 그리고 패닉 셀링 막 집어던지는 투매 현상이 생기느냐 미분양 마이너스 P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P가 생기느냐 공급 과잉의 후유증을 겪느냐 이 정도로 바닥의 시그널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바닥의 시그널이 왔을 때 한 5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개 중에 한 3개 정도 충족되는 상황이 온다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좋지 않을까. 왜? 그때는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하니까 해도 좋은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락 얘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3번째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